취업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2부에는요, 이 소통 리더십 시간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오늘은 비전과 미션에 대한 얘기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기대가 돼요. 네, 채널 고정입니다. 정경호의 소통 리더십 지금 출발합니다. 네, 소통으로 세상과도 통하고 또 취업에도 성공을 해야 되겠죠. 정경호의 소통 리더십 시간입니다. 바로 모셔볼까요? 에나꼴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뭐 종횡무진 바쁘신데요. 예, 오늘 내용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비전과 미션을 확인해라 라고 나왔는데 네. 이거는 일단은 비전, 미션 이 정의도 저는 좀 궁금하고요. 확실히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구직자의 비전인 건지 기업의 비전인 건지 이것도 네. 헷갈려요. 네, 언제 기회가 되면 구직자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고 오늘은 네. 우리가 또 취업 이제 진행을 하려다 보면 회사를 좀 더 알아야 되고 근데 특히 회사의 이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특히 코어 밸류라든가 핵심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혼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오늘 이 개념적인 부분하고 어떻게 방법적으로 수립해 나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네.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아리송해. 예. 왜요? 비전과 미션이 정말 저는 아리송합니다. 예. 그래서 네. 실제로 이 부분은 비전과 미션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되 비전은 일종의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향이죠. 내가 깃발을 꽂고자 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미션은 뭘까요? 예, 존재 가치입니다. 존재 이유, 존재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즉 미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비전은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영역이 있어서 미션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능가치, 사용가치, 정서가치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런 겁니다. 우린 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건 아주 1차원적인 기능가치에 집중한 미션이고 이걸 뛰어넘는 그럼 뭐죠? 물을 제공하면서 우린 사람에게 갈증을 해소합니다. 근데 이것을 소위 말하면 사용가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뛰어넘는 정서가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션을 이제 정해 나가시는 거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잘 쓰이는 방법이 5 Whys 기법이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도 뭐 이후에 시간이 되면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직자가 기업에 지원을 할 때 무작정 지원이라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존재 이유는 뭘까? 그리고 이 기업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뭘까? 이런 거를 좀 알아야지 성공 가능성도 높다는 얘긴데요. 면접관들한테도 이 부분을 좀 잘 어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5 Whys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 토요타라는 회사에서 문제 해결 방식으로 내놨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5번 던지는 것이죠. 너 그 회사 왜 가고 싶어? 나 이래서.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어? 그래서.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5번을 던지면 계속 내면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미션 수립이라든가 비전 수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물을 왜 제공하지? 갈증을 해소하지. 갈증을 왜 해소하지?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궁극적인 내면과 본질에 대한 부분을 집중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미션에 대한 부분이 수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 Whys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제 3, 3번이다. 세 가지를 좋아해서 3Y를 많이 이제 주장을 하는 편인데. 두 번 더. 예, 이분들은 또 5Y로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자, 그런데 이 기업의 비전, 미션 뭐 이런 거 한마디로 좀 정의가 될까요? 네. 예시를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이 머크라는 이제 의료 관련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미션을 딱 말씀 좀 드리면 우리는 인류의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킨다. 이런 식의 미션을 딱 수립해 놨고요.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 아실 겁니다. 그 회사는 이런 식의 미션. 우리는 기업과 정부의 성공을 위한 도움을 제공한다. 이런 식의 미션. 그리고 월트 디즈니는 알고 계시죠?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놀이동산 이런 것들 제공하는데 실제로 월트 디즈니의 미션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션을 통해서 보다 뭐죠? 사명에 대한 부분, 소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서 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어마어마한 중심점,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 따뜻해지잖아요. 네. 디즈니
애니메이션 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비전이라는 것도 미리 파악을 하고 가면 좋다는 얘기인데 비전은 좀 먼 방향성이니까요. 좀 먼 얘기니까 확인이 어떻게 가능할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구직자 입장에서는 미션에 대한 어떤 판단이라든가 이해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비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영역을 그쪽으로 정했다라는 것이고요. 그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재상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인재상은 뭐죠? 굉장히 성실한 친구. 굉장히 신뢰감이 가는 친구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고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뭐죠? 외국 관련된 부분이니까 언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도전, 그러니까 챌린지 의식이 굉장히 많은 친구. 실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1903년도에 헨리 포드가 차를 출시할 때 이런 비전을 세웠습니다. 자동차를 대중화한다. 그때까지는 뭐였냐면 돈 많은 사람들만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헨리 포드가 비전을 세웠던 건 뭐냐면 봉급 사용자에게 한 가정에 하나의 차를 이런 식의 이제 대중화를 선언했고요. 스타벅스는 이런 식의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2000년까지 2000개의 점포를 출발했다.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대표적인 예시로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비전. 나사가 1960년도에 그렇죠. 어떤 비전을 수립하는데 이 슬로건이 이거였습니다.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인간을 달에 보낸다. 이것이 나사의 비전이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명확한 지점인 거죠. 명확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조직원이 하나의 일심동체가 돼서 그 방향을 향해서 뛰게 된다. 이것이 이제 비전의 구체적인 의미이자 가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 그 포드나 나사는 정말 이루어졌어요. 그러게요. 예, 꿈이. 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기업하고 개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기업이 좀 덩치만 더 컸지 결국은 전략을 세워서 뭔가 목적을 이루어 나간다는 건 꾸준히 예, 나아가네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 어떤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구성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새로운 분들이.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또 직원들인 거고요. 제가 면접관이어도요. 네. 우리 회사의 비전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지원자 그리고 함께 동참하겠다는 지원자 무조건 뽑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뜻이 같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맞아요. 같다면 당연히 뽑아줄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떤 뭐 집안에서도 요즘은 조금 많이 시켜야 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가풍에 맞느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맞는 친구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매 순간 그렇죠. 집안하고 아니야.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오너가 됐든 주주가 됐든 회사가 창설할 당시에 그 부분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에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리 인재상하고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비전 수립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에 대한 비전을 좀 이해를 하셨다면 개인의 비전도 한번 수립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비전 수립에 대한 간단한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분석적 어프로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출신들은 많이 해보셨던 것들이겠지만 수합 분석이라고 해서 스트롱 포인트, 위크 포인트, 어퍼튜니티 그래서 강점, 약점, 기회적인 요소, 위협적인 요소를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강점에 집중하시는 거죠. 3C 분석은 뭘까요? 그렇죠. 커스터머, 컴퍼니, 컴페티터. 그래서 경쟁자 그리고 스스로를 분석하고 그리고 적어도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 고객.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에서 자기 분석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 둘째 비전 수립에 있어서는 이미지 연상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BHAG. 이게 제가 참 방송 전에도 연습을 했는데 이제 발음이 좀 약간 BHAG? 예, 발음이 좀 구려서 참 제가 발음을 어려운데 첫 번째 빅입니다. B는 빅. 그래서 크고 웅대한 뜻을 품어라. 두 번째는 뭐냐면 헤어리 좀 어려운 뜻을 품어라. 세 번째 audacious. 이 발음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에게 정말 다음인 것 같은데 세 번째는 대담한 목표를 가져라. 네 번째는 goals, 목표 중심적. 그래서 BHAG 이것에 포커싱을 둔 어떤 그 비전을 수립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지로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크릿이라는 책도 대박이 났었는데 그 뜻이 뭐였나요? 그렇죠? 이미지를 계속해서 연상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동기화부여할 수 있고 끝까지 부여잡고 그리고 세 번째가 키워드 도출법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핵심 가치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봉사다, 희생이다, 헌신이다, 뭐 열정이다, 성실이다.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자기가 가장 가깝게 느끼는 세 개에서 한 5개 단어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죠?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개인의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비전이 뭘까요? 저는 영혼이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강의가 제 주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100사람이든 뭐 1000사람이 상관없이 제 마음에 제 마음이 전해진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 결단하고 영향을 받아서 삶이 조금 더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비전은 미션도 마찬가지겠지만 영혼이 살리는. 그래서 이런 식의 비전 수립 방법을 통한다라고 하면 기한을 정해서 단기, 장기, 중기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안에 어떤 비전. 그래서 비전은 생과계로 굉장히 유연합니다. 계속 변할 수 있어요. 그럼요. 올해까지는 이거였지만 내년에 또 비전을 새롭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 미션은 크게 이렇게 변동하기 쉽지가 않은데 비전은 그래서 끊임없이 본인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비전 실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효과적인 비전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미션 수립을 위해서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 질문을 통하면 내면에서 울림이 있고요. 그래서 내부 외부에서 객관적이고 주객관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문장화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게 효과적이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효과적인 비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특징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간결해야 되고요. 누구도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쉽게. 그래서 네. 하버드대의 굉장히 좀 저명한 그 경영학교 교수죠. 존 커터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비전을 회사의 미션을 5분 안에 설명해서 그거를 이해를 못 시킨다고 한다면 그거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혁신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분 안에 해야 되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5분 안에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가장 그분은 가장 좋은 예일 것 같아요. 네. 예, 자신에게 5분 안에 어떤 설득을 못하는 사업은 재가를 시켜주지 않았답니다. 결제를 해주지 않았대요. 스티브 잡스는 딱 심플했죠. 뭐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가정에 개개인이 컴퓨터를 한 대씩 뭐 이런 식의 비전을 명확하게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결해야 되고 아주 명확해야 되는 게 비전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기업과 개인의 비전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 전체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비전이 중요하고 또 비전이 있으면 매력적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네.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대표님 정리해 주세요. 네. 비전이 없다면, 비전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항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비전이 없으면 배는 표류하게 돼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지점에 대한 부분에서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이 무엇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진심으로 저는 부탁드리고 싶고 질문드리고 싶은 말씀이 본인만이 꽂고 싶어 하는 깃발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깃발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좀 하시면서 그 깃발을 내가 어디에 꽂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첫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원하면 이루어지는 법이다. 이 말씀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비전은 5분 안에 해내야 되지만 저희 방송은 50분입니다. 네. 50분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정경호의 소통 리더십 에나콜의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취업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